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도 전인 1900년. 프랑스 화가 장 마르코 코트가 파리 세계 박람회를 기념해 2000년 세계를 묘사한 항공 택시 정류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도시를 날아다니는 소형 비행체. 도심 2층 탑승장에서 항공 택시를 타러 가는 여인들. 120년이 지난 지금 상상 속 그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도 불리는 UAM. 전 세계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UAM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찍고 세상을 바꿀 새로운 이동수단 UAM. 상상으로 그렸던 미래 세상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도시 서울.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은 포화 상태입니다. 도시 집중화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평일 오후 시간의 서울 시내, 심각한 교통체증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런던의 경우에는 도심에 대한 이동 차량에 대한 속도가 약 한 30.6km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 28.9km, 북경이 26km, 그리고 동경 같은 경우가 25.4km, 우리나라가 24km, 그리고 가장 속도가 낮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약 한 14.5km 정도로 1시간 내 차량 이렇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재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메가시티에 대한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거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도시를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의 메가시티는 2030년까지 32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로 팽창하는 도시. 그로 인한 인구 과밀화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도시 집중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50% 이상 도시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심의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 한 300조 이상 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6조 이상 이렇게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연한 게 그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소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UAM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AM은 하늘을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들의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꽉 막힌 도로를 직선으로 달리는 것보다 뻥 뚫린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 UAM. 상상 속 그림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죠. 서울 면적의 6분의 1, 인구 220만 명의 파리는 언제나 사람과 자동차로 가득합니다. 파리는 도심에서의 차량 이동 속도가 14.5km로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에어쇼 중 하나인 2023년 파리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50여 개국,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에어쇼는 최신 민용, 군용 항공기들과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선진 항공 기술들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박람회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주목할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UAM이 처음으로 시범 운항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 교통. 도시 집중화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UAM 특별 전시관도 마련됐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UAM 기체와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UAM 기체 개발에 50여 개 국가에서 450여 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개발된 기종만 700여 개에 달합니다. Then the main features of this aircraft, it is mainly, first of all, is electrical one. It is a mix between an helicopter and an aircraft. This is the Midnight, Archer Midnight. And the main features of this aircraft is the range is 100 miles. It is a speed of 150 miles. It means that you can reach these 100 miles from A to B in 40 minutes. Okay? You can reload the batteries in 30 minutes. It's in a wide and nice time to reload the batteries. And we, Lilium as a German startup building the first al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jet, wanted to show also how our six-seater cabin can look like. So when we designed the Lilium jet, we always wanted to achieve two things, affordability and availability. And the affordability is something that you can achieve by payload. That means we designed a very spacious, very premium interior that is varying between 4 and 6 seats. 야외에서 시험 비행을 선보였던 UAM 기체는 실내 전시장에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the reaction when they see it fly. We fly here every day. Around 1 p.m. we fly the aircraft and we're super quiet. People cannot hear us flying and people are impressed how stable we fly. So it's a very similar, we look visually, we're very similar to a helicopter, but we're much quieter and we fly very stable. So people can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to sit inside. Well, I didn't have time to watch very closely yet, but very nice lines. So I didn't have time to read the panels yet, but I surely will do. It looks like an Avatar movie, right? That's it, like an aircraft from the future. For me, that's the future of innovation for all over around the world. And for me, that's the future mode of transport of a lot of people. 독일의 기업 볼로콥터는 2024년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 기체에 승객을 태운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We at Volocopter are going to offer services, commercial services here in Paris next summer. So that is in 12 months. And we've flown for over 11 years. And we've worked specifically here in this city for almost 5 years, working together with the regulators, with the city, with the governments, making sure that everything is in place to bring this new form of mobility to life next year.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기에 그 기체 개발에 있어서는 독일의 볼로콥터사나 중국의 이항사들이 초기 선두주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많이들 이렇게 좀 리딩 그룹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수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UAM 기체 개발에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약 450여 개 기업들이 UAM의 기체 개발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UAM은 어떤 기체일까? 우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가 80%를 감소하는 환경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this is just one aircraft that we will build. This is just one product that we will build. And from there onwards, we will build new aircraft, electric, that are capable to transport more people and therefore ultimately shift this whole short-haul kerosene-based flight into a new electric era. 그다음에 또 기존의 항공교통 시스템 자체가 그 오일, 석유 기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CO2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한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량 증가나 인구 증가로 인해서 혼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AM 자체는 일단 전기 추진으로 해서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기존에 있는 그 석유 베이스로 하는 그런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거의 80% 이상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UAM은 비행체지만 기존 비행기와는 다른 이착륙 체계를 가집니다. 넓은 공간의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그 자리에서 이착륙하는 eVTOL 항공기이기 때문입니다. Our aircraft, the Prosperity One, which you see in the back, is an electrica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You can call it an air taxi. It has a range of up to 250 kilometers. We have actually flown the world record on a single battery charge and reached 250.3 kilometers. It can carry up to 5 passengers and it flies fully electric, quiet, sustainable and safe. eVTOL이라고 해서 Electric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비이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드 트러스트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직경이 큰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로터가 이륙할 때는 어버드,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고요. 정지 상태로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호버링 상태에서는 4개가 같이 90도로 틸팅이 됩니다. 틸팅이 되면서 정면을 향해서 회전을 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활주로 없이 도심 옥상이나 공터 등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UAM은 에어택시, 드론 택시, 플라잉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0km에서 300km.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On a global scale, eVTOL aircraft will change the way we move and live. I believe in megacities like Sao Paulo, Seoul, Shanghai, Dubai, where we have traffic problems, congestions, where we can really add value, this wi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our mobility in future. I think this will open the skies for everyone. 이렇게 파리 에어쇼에서는 1, 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 UAM 기체들이 전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좋은 교통수단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UAM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UAM 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안전을 증명하는 인증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제주도를 가든 해외 여행을 갈 때 타는 여객기를 타면서 아마 많은 뭐 승객 국민 여러분이 뭐 불안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많이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바로 그런 여객기의 안전성 기준이 이 eVTOL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9숭의 안전도를 갖는다는 건데, 그거는 10의 9숭 비행시간 동안에 한 번 미만의 치명적인 폴트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확률로 이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의 안전도란 10억 번의 비행에서 한 번 미만의 결함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항공기와 UAM을 인증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FAA 미국 연방항공청과 EASA 유럽 항공안전청 두 곳입니다. UAM 기체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상업화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UAM 기체 제작사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At this point of time, as far as I know, there is no anyone already certified. It means that this kind of aircraft nowadays is not prepared for civil transportation. Anyone, okay? Every one of us, we are looking for to reach this kind of certifications very soon, especially in our case, it is expected by mid of 2024. 파리 에어쇼에는 UAM 산업에 뛰어든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제주도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와 협업으로 제작한 UAM 기체 버터플라이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오버에어 버터플라이가 갖고 있는 핵심 IP 그다음 기술이고, 또 이걸 적용했을 때 타기체와 기체 경쟁력 관점에서는 세이프티 측면에서
우수하고 또 승차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또 굉장히 회전 속도를 조절을 통해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체보다 가장 적은 소음을 발생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적고 그다음에 기체를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에 의한 기체의 어떤 운영 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비용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장점,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UAM을 상용화하려고 하면 기체의 개발 상태, 진행 경과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타 국가들의 규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 파리 에어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인근의 세르지 퐁투아즈 공항. 이곳은 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건설하기 위해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티포트는 UAM 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입니다. What we're doing here is we are using it as a test bed for vertiports in the future. So it includes an airfield, a FATO, a taxi, and a stand, as well as a terminal where we can test things like the technology to enable passenger flows. We can test things like passenger experience and aircraft integration. And really,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bring together the aircraft as well as the ground infrastructure to make sure that we're prepared for operational launch of vertiports. 버티포트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는 파리 공항 공단과 함께 UAM 실증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UAM 이착륙 시설과 터미널이 포함된 버티포트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We design vertiports with a zero-weight mentality in mind. We want it to be as frictionless as possible for passengers because we want this to be an opportunity for them to save time on their journey. So we put in place the design processes and the technology to enable that process to be as quick and as frictionless as possible. For example, in this test bed, we have biometric screening, face pods that use facial recognition for access control into the vertiport so that passengers don't have to spend a long time in line with boarding passes, fiddling with their phones, to really enable it to be as quick as possible for them to enter the vertiport and then ultimately to exit and board the aircraft. VR 등을 통한 체험 서비스도 제공하며 UAM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 버티포트 시스템을 통한 UAM 이용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This airfield at Pontoise, this is the testing and validation site for the rollout of vertiports for the Paris 2024 Olympics. Any aircraft that will be flying, notably Volocopter that will be flying, they'll come here and they will do their testing at this airfield. They will do testing and integration with the testbed vertiport that we have, and it will prepare them for that launch.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조비 에비에이션. 전 세계에서 UAM 기체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Joby has been working on this aircraft design for quite a while, actually. We started in 2009, where we really started to understand the basics of electric motors and how to design electric motors and the batteries that can actually power those electric motors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aviation. So we really developed a real core expertise in the powertrain, and then all the other parts you have to build to vertically integrate that aircraft together and make it actually perform that mission. So Joby took this approach from the early days where we are vertically integrated, where we design many of, if not most of the components that go into the aircraft. We build things, the motors ourselves, we build the battery packs ourselves, and we really build that all on the expertise that we developed a long time ago. 조비 에비에이션의 UAM 기체 S4가 서서히 이륙합니다. 이내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시작한 UAM. 최대 시속 320km, 1회 충전 최대 거리는 240km. 조종사를 포함해 5인용으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날 시험 비행은 무인 체제의 원격 조종으로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헬리콥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소음과 함께 수직으로 착륙하는 UAM. 가장 빠른 인증 단계를 밟고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So we are working on the FAA certification process. So in order to fly an aircraft commercially, it has to be certified by one of the agencies,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in the country of origin. So in our case, that'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here in the U.S. And so we're working through the process of certifying the design and then the manufacture of this aircraft. What we're targeting is commercialization by 2025. And so that's it's a very arduous process on purpose. It's a hard process, and we are very well positioned to be driving the process and getting all of the testing done, all of the design done, all of the verification done. That all together has to come together to complete the certification process. 현재 개발 속도라면 2025년 상용화를 전망하고 있어 제주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상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우리 제주와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함께 기업에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관광형 UAM 사업을 저희도가 선도 지역으로 하게 됐다는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UAM은 관광이라는 목적, 관광의 수단으로서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고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초기에는 관광 서비스를 위한 부분과 함께 제주도 지역에서의 도서 섬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관광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가 제주도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UAM 기체 제조업체인 오버에어. 이 회사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제주형 도심 항공 교통 드림팀입니다. 제주도가 조비에 이어 오버에어를 방문한 이유입니다.
오버에어의 UAM 기체 버터플라이는 프로펠러 하나가 고장나거나 강한 바람에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제주 상공에서의 비행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So Jeju is a place of great natural beauty, and people go there to experience nature and being able to relax in quiet, enjoyable surroundings. Butterfly is a really great contributor to that for a number of reasons. It's extremely quiet, so you're able to provide transportation without disturbing the nature and the people enjoying nature. But also Jeju is a place of really challenging gusty winds, and Butterfly is able to handle those kinds of gusts much more gracefully than any other eVTOL that exists.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형 UAM 상용화.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목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비사나 오버에어가 제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관광형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를 당장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는 지역이 제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점을 국토교통부에게 어떻게 인지시키느냐, 그것은 SK텔레콤이나 또 한화시스템이 또 그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그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고 또 빨리 IT의 변화 또는 기술 변화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객관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많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구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대중교통 또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수용성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 교통수단으로서의 에어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AM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31%의 가파른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역시 글로벌 UAM 시장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AM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국내에서는 UAM 기체 개발 기술이 조금 뒤처진 것이 현실. 그렇다 해도 현재 외국의 어떤 국가나 기업에서도 UAM 상용화가 가능할 만큼 안전성 인증을 마친 곳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항공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한 항공산업의 발전 기반 속에서 UAM 기체를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좀 많은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항공산업이라는 게 복합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ICT 기술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기체 경량화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체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기술인데요.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발전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융합 기술들을 잘 발전시키고 또 정부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UAM 그 산업 전략들이 맞춰진다면 충분히 그 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꽉 막힌 도로, 복잡한 도심에서 현재의 이동 시간과 비교할 때 70에서 80% 이상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UAM. 그 효과는 여행의 패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시에 대한 교통 혼잡 문제는 사람과 건물과 같은 이러한 2차원의 공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난제에 빠져 있는데 그 UAM을 통한 하늘의 제3차원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지상교통수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발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지상에 투자되어지는 많은 투자의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동에 대한 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UAM이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내 UAM 기체 개발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에 eVTOL을 완제기를 상용화를 목표로 한 eVTOL 완제기를 개발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 투자가 됐든 국고 투자가 됐든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해야만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어떤 eVTOL과 관련된 어떤 기술과 시장이 커지고 고용 창출이 되려면 국내에서 완제기를 개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의 소위 차세대의 기술들이 이제 그 시장을 선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술들이 적용돼야 기술 발전이 워낙 이제 빠르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차세대의 필요한 기술들을 빨리 선행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확보해야 된다. UAM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체를 제작하고 버티포트를 비롯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비스와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협력해야 우리나라 UAM 산업이 미래의 효자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AM 인프라 구축과 운용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건설과 운영,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할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UAM에 대한 상용화의 모습들의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은 UAM이 새로운 항공교통 시스템으로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한 항공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항공기가 관제받는 것처럼 하늘에서 안전하게 통제, 관리, 관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공항을 운영을 했고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공교통 시스템에서도 이착륙장 운영, 건설과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웅장한 도전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UAM 그랜드 챌린지에는 7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35개사를 포함해 모두 46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서는 기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UAM 운항, 교통관리, 버디포트 운영 등에 대한 어떤 정상, 비정상 시나리오, 상황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통합 운영성을 확인하고 도심 진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UAM 기체에 대한 운영 환경 소음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랜드 챌린지 2단계에서는 1단계 통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제 수도권에서 실증 1단계와 동일한 시나리오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여 UAM의 이륙부터 착륙까지 전 과정을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상용화 전에는 상용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초기 상용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준 마련과 인증받은 기체를 활용해 UAM 운항, 항행 교통관리, 버디포트 등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UAM 산업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현행 항공법에 걸려있는 수많은 규제를 개혁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체가 개발된다고 해도 많은 규제에 걸려 UAM이 실제 하늘을 날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 UAM법이 필수적입니다. UAM법은 산업 초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UAM의 기본 개념, 기본 계획 수립, 유행 교통관리 체계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UAM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실증, 시범 지역에서는 UAM 비행을 제한하는 기존의 항공법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과감한 규제 특례를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UAM은 도시 위를 날아다닐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운항 고도의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300m 이하에서 드론이 이제 운영을 하고요. 저고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고도인 300에서 한 600m 그 사이를 UAM 고도라고 지금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운항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0m 이후에는 기존에 하던 항공기 시스템이 운영하는 고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심 구조가 되게 고밀도로 일단은 그 도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빌딩 사이에 어떤 그 빌딩풍이라든지 또는 뭐 사생활 침해 부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의 상용화 시기는 2025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UAM 상용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 점검이나 안전성 검증 같은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 목표 달성의 첫 단계로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이 진행된 전남 고흥 실증 단지. (100%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UAM 오파부의 첫 비행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하나, 둘, 셋. 미리 보세요.
하늘로 날아오른 UAM이 자유롭게 상공을 누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기업들이 제작한 오파브는 유무인 겸용으로 크기 7m, 최대 중량 650kg으로 평균 시속 200km의 1인용 기체입니다. 오파브는 이날 70km 속도로 5분 이상 안정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오파브의 시연 비행이 저는 뭐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설레이면서도 조마조마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한 300여 명의 정말 한 땀 한 땀의 노력이 들어간 이 오파브의 최초 공개 시연 비행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갖고 무엇보다도 뿌듯하고요. 앞으로 이 오파브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핵심 기술, 뭐 예를 들면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라든지 자동 자율비행 제어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체와 함께 상용화 기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직접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AM의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승객 터미널도 선보였습니다. 안면 인식이 가능한 최첨단 탑승 수속 장비. 승객이 기체까지 탑승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인공지능 보안 검색 장비.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관제 시스템과 통신을 활용하는 교통관리 시스템도 공개됐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UAM의 길. (2025년) KUAM의 상용화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담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제주도는 관광형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공공형, 교통형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UAM 이용 수요는 어느 정도일까? 2025년 관광 수요는 12만여 명이지만 2040년에는 36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교통 수요는 초기에 가장 적지만 160만 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2개의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성산항까지의 노선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전역에 18개의 버티포트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UAM은 거대 도시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Let you know that this aircraft is a reality. It's coming true in a very short time. We're not going to be testing next summer. We want to start commercial operations. So we will start flying and we hope to never stop again. And therefore ultimately shift
this whole short-haul kerosene-based flight into a new electric era. 지상에 있는 모든 탈 수 있는 교통수단과 하늘에 있는 탈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초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1900년대 우마차가 대세였던 세상은 겨우 10년 만에 자동차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 한 화가가 꿈꿨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발전 속도가 UAM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심찬 도전을 위한 힘찬 날개는 이제 막 펼쳐졌습니다. 활짝 열린 하늘의 문. UAM이 푸른 상공을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